안녕하세요. 2025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진행할 서강입시전략센터 연구소장 정은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함께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어머니들께서도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서 오늘 좀 소장님 음소거 됐습니다. 이유가 되겠어요. 네, 어머니들 잘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 고교학점제 일부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정은주 서강입시전략센터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거여서 함께 모여서 학부모님들과 좀 호흡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원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머니들께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혹여 일부에서 좀 이해가 좀 덜 하셨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2부에서 중등관 곽원우 원장님께 소장님 계속 음소거 되고 있어요. 네, 방금 음소거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앉지지 않았는데 음성어가 자꾸 되네요. 네. 어머니들 이 화면 좀 보이시나요? 네.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감사한 학부모님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좀 어디 이게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 얼굴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숫자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어떤 거냐? 2025라는 겁니다. 요 2025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되시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2025년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서 2025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데 고교학점제구나.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문제겠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다면 대학에 좀 관련되는 문제로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목 안에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걸 얻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접니다. 지금 화면하고 저하고 좀 똑같은가요?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은요, 어머니들이 수근수근 하세요. 어머, 실물이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좀 실물을 좀 증명시켜 드릴 그런 방법이 없네요. 한번 저희 고등관 입시전략센터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실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입시전략센터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친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강입시전략센터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각 학년에 맞춰서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전략을 짜드리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입시 전략센터를 믿어주시고 각 관에서 진행하는 학습과 저희의 입시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진행할 일부 내용은요. 고교학점제 학교가 내게 맞추다라는 큰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고교학점제란 무엇이고 고교학점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학점제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 입시는 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에서 어떠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학부모님에게 가장 주요 사항입니다. 자,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학 입시 제도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머니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입시 자료를 원하시는,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다 발송을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집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제도는요, 이렇게 변화해 왔어요.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해서 변화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 현재 중3, 중1에 이르기까지 2015 교육과정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초6, 초6, 초5, 초4 오늘 모이신 학부모님들 요 아이들부터 2022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2022라는 것은 2022년,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내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에요. 2022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융합적 인재, 그다음에 실제 자기의 진로를 알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선택하는 그런 실천적 인재의 모습을 원합니다. 그렇게 큰 틀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의 변화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교 학점제를 실행하는 이유는 2022 교육과정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에 맞추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발하는 인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선발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이 완전하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입시 제도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시키겠다. 그다음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겠다. 수능을 2단계로 하겠다. 논술형 수능으로 해보겠다. 지금 이건 다 계획사항이고 논의 중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도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실지 지금부터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교육부는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계획을 모르시고 있으면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학에 입학을 시키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우리 초6 학생들부터 2022 교육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런 2022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융합적 인재상이다. 진로에 맞춰서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재상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거에 맞는 방법이 고교 학점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고교 학점제가 뭘 원하는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고교 학점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뒤에를 좀 보실게요. 이 고교 학점제 시행이 전면 시행되는 우리 초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해가 몇 년도냐? 2028년도예요. 되게 먼 거 같잖아요. 지금 21년도인데. 그런데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준비하실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정보를 아시고 이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성장시켜 나갈 방법을 구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재 초6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초6이 대학에 가는 그런 대입 정책에 대해서 중3 때 나옵니다. 2024년이에요. 제가 여기 특징을 써놨지만 2024년에 뭐가 있죠? 네,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으면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 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대입전형 기본사항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입전형 시행계획 2026년, 2028년 대학에 가는 해 27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기까지 이런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고민하시고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내용은 제목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2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무엇이냐?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로를 알고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 고등학교 가서 학점제로 운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된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고등학교 입학 전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진로를 정해야지 늦어요. 언제 진로를 정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문과 쪽으로 갈지 이과 쪽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2022 교육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머나 진짜 익숙한 과목들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독서, 문학,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지금 아직 2022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2015 교육과정에서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다 계획이 있어요. 2022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맞춰서 본인이 진로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줬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익숙하신 이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요. 1학년 때 배워요.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하든 특목을 가든 아니면은 뭐 자사고를 가든 아니면 특성화고를 가든 이 공통과목은 다 배웁니다.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본인이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현재는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에 제가 상대평가라고 써놨어요. 상대평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라는 것은 비교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 말 그대로 줄 세우기죠. 시험을 본 다음에 1등, 2등, 3등, 4등 나누고 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겁니다.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뉩니다. 고등학교는. 소고기 한 근에, 고기가 한 근에 몇 g이죠? 600g 맞나요? 그런 식으로 단위를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1등급은 4%, 전체 인원의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제가 9등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9등급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다 이 1, 2, 3등급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 숫자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전체 인원수의 4%, 전체 인원수의 11%, 요 안에 들어가려면은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이 공통과목을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도 지금 상대평가로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성취평가, 다른 말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목표한 점수에 이르렀을 때 다 똑같은 등급을 주는 거예요. 현재는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만약에 상대평가로 한다 그러면은요. 전체 인원수의 4%, 11%, 23%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많은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면은 내 진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라 그래서 일정한 목적한 점수를 얻으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기준을 좀 줬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요것들 중에 어떤 과목을 좀 고르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기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하는 공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 경영학과 또는 경제학과에 지원할 거예요. 어떤 과목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쵸.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탐구 이런 거 이제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하죠. 왜?
우리 아이가 진로가 없는데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고르지? 이거는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상담 오셔서 항상 하시는 질문, 선택 과목 뭐 선택해야 되죠? 이거 너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밖에 모르는데 진로 선택 과목 너무 많다. 근데요, 지금 어머니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건 지금 2015 교육과정이에요. 2022 교육과정이 되면 선택 과목이 더 많아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건 똑같아요. 2015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에서 지금 차이점 좀 느끼셨나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빨간색 박스를 쳐드렸어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뭐가 생겼나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과목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공통 과목은요. 2015 교육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1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때 한다는 거예요. 수학, 사회, 과학, 아까 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과목. 요거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대평가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요한 숫자입니다. 4%, 11%, 23%.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고요. 선택 과목에서 아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다, 성취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왜냐?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본인이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비슷하고요. 특목고에 있는 전문교과라는 것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올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2부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곽 원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런 거 있구나. 아, 1학년 때는 상대평가인데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구나. 여기서 어떤 걸 좀 느끼셔야 되느냐. 아, 그러면 1학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네. 그럼 그걸 더 넘어서 생각하면요.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언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성적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상대평가가 있는 건 1학년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부시키셔야 돼요. 초등과 중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머니들 자녀하고 얘기하실 때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믿어주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시작하면 늦습니다. 왜냐? 1학년 때 벌써 상대평가하고 수치로 나오는 거는 끝나요. 그러면 이 절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까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을 자기 본인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이제 오늘 초등 체크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고교 학점제가 완전하게 시행이 된다. 그런데 그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과목이 절대평가로 변경이 된다. 왜냐?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것은 1학년 공통과목만큼은 상대평가다. 따라서 1학년 때는 학습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1학년 때 공부 시작하면 늦는다. 지금부터 공부시켜 주셔야 돼요. 선택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 중에 내 진로와 맞춰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목을 한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좀 수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들끼리 나눠가지고 이 학교 가서 이런 과목 듣고 저 학교 가서 이런 과목 듣고 이런 과목들이 개설될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이런 선택 과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수행평가와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수행평가 하느라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바뀌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바뀌면 뭐예요? 우리가 가려는 건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대학도 선발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대입제도를 보시면 제가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시하고 정시가 통합해서 선발할 거다. 그다음에 수능이 이원화될 거다. 객관식 수능과 그다음에 주관식 수능이 이어질 거다. 선호원 수령 방법이 있을 거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가가 내신 평가가 절대 평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서 수행평가하고 과정중심평가가 확대가 됐는데 이걸 어디다 써줘야 돼요? 학생부에다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지도를 하실 때 대학에 가려면 이런 수행평가나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초등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중심을 갖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좀 상의를 좀 해주셔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신의 진로와 역량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가 이렇게 변해가고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변해갈 텐데 이거에 대응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고교학점제 대응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대학 전반에 대한 지금 현재 대학 입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셔야 돼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 대학에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요, 수시로 가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이 구해진 게 없이. 정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수시랑 정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라 그래서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성적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에 더불어서 아까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가는 전형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내신이 중요합니다. 논술도 내신에다가 각 학교에서 얘기하는 논술 시험을 봐서 가는 거예요. 정시는요, 수능으로 가는 거가 제일 많아요. 수능 시험 봐서. 우리 11월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신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정시가 확대됐다는 얘기를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신 문제를 수능형 문제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들을 뵀을 때 수능 세대이실 것 같아요. 혹시 학력고사나 이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다 수능을 좀 보셨을 텐데, 요런 이제 수능을 이 수능 문제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신이 수능 문제형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신이다. 공부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기반이 돼야 어떤 전형이든 성공적인 전략을 좀 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정시는 거의 대부분 수능으로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시트는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 전형 계획이에요. 2023학년도에 이렇게 뽑겠다.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시행을 하면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정시, 뭐로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수능으로만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근데 뭐 지금부터 그거를 막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 정시가 수능 100%로 뽑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그랬는데, 선발 방법 보세요. 수능 60점에다가 교과평가 40점. 이 교과평가가 뭐냐? 내신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시에서 일반 전형으로, 이 일반 전형이 뭐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아직. 자, 선발 방법이 중요해요. 1단계 수능 100%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80점에다가 교과평가 20점을 한대요. 내신을 20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이 좀 바뀌었네. 그러면 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5점, 3점, 0점을 줬어요. 자,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돼요. 아까 진로 선택 과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대에 가려면, 공과대학에 가려면 물리랑 기하가 필수다. 선택해야 돼요. 기초교과 영역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1등급 4%, 2등급 11%. 지겨우시죠? 성취도 A 수준이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내용. 이걸 어떻게 알죠? 이게 바로 아까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 과목 세부 특기 사항에다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어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뭐지? 라고 이제 좀 궁금증이 드시는 학부모님들은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생활기록부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학기말 종합의견 나오면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체육 이렇게 쭉 과목이 나오고 자, 제가 이제 수학에다가 좀 메모를 쳐드렸는데 수 개념 형성 및 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 그다음에 사다리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요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교과 이수를 잘했는지를 뭘 보고 평가하겠다. 이런 학생부에 적혀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고 평가하겠다. 따라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울대에 맞춰서 선택 과목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진로에 맞춰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학생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교과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학교 생활기록부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에서는요,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과정중심 평가죠. 자유학기 활동 상황에 보시면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요거를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천자 이내로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정부는 벌써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하면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라. 어떤 이제 활동들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 맞춰서 공부하고 자기의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학점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유학기제에서는 시험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유학기제에서 이 아이가 뭐 하고 어떤 역량이 좀 늘었는지 그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과정, 정보 과목은 있으나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없죠. 시험을 안 봤으니까. 자, 성취평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절대평가. 목표한 점수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필수로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이제 나오고요. 생활기록부가 나오고요. 자유학기제 활동 상황에서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로 탐색 활동 보세요. 진로 탐색 활동에서 자기 조절 학습 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학습자로서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중학교에서 먼저 제시를 좀 해주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진로가 확실히 있다면 본인 진로에 더욱더 심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활동 상황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진로를 찾는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성적표는 고등학생 성적표예요.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거기에 과목들 있죠? 아까 선택 과목에서 보셨던 과목들이에요. 언어와 매체, 수학 2, 영어 2, 한국지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과탐 과목이 없네요. 얘 그럼 문과 학생이구나. 그런데 이 학생이 실용경제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보니까 성취도가 이렇게 있고 석자 등급은 나오지 않았고 비고란에 보니까 공동 타기관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 학생은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에요. 성적 엄청 좋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의 학교에 경제하고 관련한 그런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학교에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타기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부는요, 교육부는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가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학부모님들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우리 초등 자녀분들 성적표 가지고 오시면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써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학 갈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가 과목 세특에 나와요. 자, 경제 경영으로 진로를 정한 이 학생은 국어 시간, 언어와 매체 국어 시간이에요. 제가 좀 밑줄을 쳐놨습니다. 기사를 읽고 그래프를 사용해서 기사 내용을 표현했으며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함. 언어와 매체를 배우면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쉽게 남용된다는 점을 알게 됐음. 국어 시간인데 본인의 진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경영하고 관련해서 이런 수행평가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대학에 입장이 있으시다면 이 학생 뽑지 않으시겠어요? 국어 시간에도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뽑아야죠. 수학 볼게요. 수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에 독창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수학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SIR 모델과 미분을 주제로 변수를 구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미분이라는 주제에서 경영과 수학을 엮었죠. 독점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 한계 곡선, 총수익 곡선 등의 특징과 독점 시장에서의 수익 극대화 지점 같은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했대요. 이게 수행평가고 과정중심 평가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수행평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선생님이 세부능력 특기상에 기재를 해주겠다. 진로가 있어야지 해가죠. 진로를 언제 정해요? 지금 정하셔야 돼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자녀분들이랑 상의를 좀 하시고 문과 쪽 갈래, 이과 쪽 갈래 이 정도라도 좀 상의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초등 자녀분들을 이제 기르시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요. 오늘 들으셨듯이 성적과 역량 강화입니다. 성적을 기반할 수 있는 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역량 강화예요. 수학의 성적이 조금 모자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어디에서 보완하느냐? 교과 세특에서요. 아, 얘가 수학의 등급은 조금 모자라지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수학을 다른 실생활에다가 녹여내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환경, 학습 환경을 부모님들께서 제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요, 직업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22 교육과정,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요 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융합적 인재,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알고 개척하는 인재,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 그에 맞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은요. 말씀드렸듯이 직업인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대학에 와서 학습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부모님들께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략을 짜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부 진행하면서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부에서 중등간 곽원우 원장님께서 실제 사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